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숙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학머리 중에서도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수학 내용을 빨리 기억하고 또 오래 기억하고 쉽게 끄집어내고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쟤는 수학머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구구단 같은 경우에 구구단 특히 7단, 6단 이런 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쉽게 탁탁탁 떠올려주고 7, 8에 56 이거를 그냥 바로 하는 거죠. 7에 7, 7에 14, 7, 3, 15 이렇게 하지 않고 7, 8에 56 하고 이렇게 탁탁 떠올려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기억을 굉장히 잘 해내고 오래 기억하고 빨리 끄집어내는 이 모든 과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어린 아이들부터 수학으로 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수학은 원래 이제 추상적인 과목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 한글을 모를 때, 숫자를 모를 때도 불구하고 미리 이 기억의 이 뇌 시스템을 좀 발전을 시켜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수학을 좀 만나면 더 쉽지 않을까.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참고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라는 이제 이인하 교수님의 책을 제가 참고했어요. 그 책에 따르면, 기억은 이제 크게 두 개의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나뉘는데, 이제 무의식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절차적 기억 시스템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절차적 기억 시스템은 뇌 중에서도 기저핵과 이제 소뇌 이런 데서 이제 주로 관장을 하는데 이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걷는 거 할 때 우리가 의식하고 내가 오른발 왼발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걷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발을 떼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발을 반복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걷잖아요. 이런 건 이제 절차적 기억 시스템에 해당이 되고, 자전거 타는 걸 배운다던가 수영하는 걸 배울 때 처음에 배울 때는 힘든데 나중에 한참 배우고 난 다음에 몸에 익으면 자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적 기억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저핵이나 손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파킨슨병이라던가 이렇게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서술적 기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서술적 기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나는 부위가 이제 해마를 비롯해서 내측 측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부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서술적 기억만 딸랑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어떤 공간, 그리고 위치, 또 언어적인 거, 또 청각, 이런 것들을, 함께 관장하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손상이 오게 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거냐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또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날 뿐더러, 길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들 보시면 여러분, 우리 집을 못 찾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서술적 기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어떤 시스템이 결합이 돼서 유기적으로 서로 작동을 할 때, 저 사람이 기억을 굉장히 잘 해내는 사람이다. 또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잘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유아에서부터 초등, 그 시기에 이것들이 이제 발전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론은 이제 다중기억 시스템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킨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아직 한글도 모르고 이제 잘 모를 때, 그럴 때도 이 다중기억 시스템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뇌에 자극을 줘서 얘를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럴 때 이제 저희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여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애들 어렸을 때 팟빵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팟빵 대신에 오디오북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팟빵이 유행이었는데
그 중에서 진서랑 읽는 동화책이란 팟빵이 우리 집에서는 최고로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시작할 때 동화, 재미있는 동화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동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진서랑 연우랑 아빠 이렇게 세 명이 항상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읽었던 책 중에 지각대장 존이라는 책하고 이제 고녀석 맛있겠다. 이거 두 개가 우리 집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각대장 존 같은 경우에는 글밥이 되게 적잖아요, 책도. 글밥이 적고 그림이 특히 인물의 그 얼굴 표정이나 그런 그 행동이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우리 둘째가 4살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한글을 잘 모르지만 그 그림과 그 진서 아빠가 읽는 그 목소리를 대입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읽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각대장 존이 뭐 여차저차 여러 사연에 의해서 지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변명을 하는데 뭐 한 번은 악어가 쫓아와서 지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너무너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의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죠.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 씨 지각이로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항상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 앞부분 얘기가 항상 똑같아요. 앞부분 얘기가. 그 이름을 다 부르는 거. 이 부분이 항상 똑같은데 이게 이제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기억에 남고 그 말을 하면 뒤에 거가 이제 저절로 이제 자꾸 기억에 나는 이제 그렇게 돼서 암송을 하게 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청각, 아까 언어, 그리고 이 서술적 기억, 그러니까 이야기의 어떤 구조의 기억, 이것들을 전부 다 관장하는 뇌의 그 어떤 부분이 해마와 그 내측 측두엽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이야기가 자극을 준 거예요. 얘는 한글을 모르니까. 그분이 읽은 그 이야기하고 그림하고 이게 한꺼번에 탁 하면서 얘 머릿속에 정착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동화, 재미있는 동화, 이게 매번 나와. 그러니까 얘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행동을 해요. 몸짓으로 이게 연결돼요. 아까 몸짓을 얘기했던 뇌가 어떤 부위였냐면 손해였죠. 이게 절차적 기억 시스템의 일부를 관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두 부분이 막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얘가. 예. 그렇게 하면서 마치 구구단송 암기하듯이 얘는 그걸 외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해 가시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그 오디오북을 듣고 따라 읽고 그걸 말로 흉내내고 하는 걸 굉장히 즐기잖아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암송을 하잖아요. 이제 이게 두 번째인데. 얘가 암송을 하잖아요. 그럼 암송을 하면 이야기의 흐름이 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 실제로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 씨가 악어한테 막 엉덩이를 뜯기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올 때 그거를 얘가 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그림과 그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의 경험인 것처럼 얘 머릿속에 기억이 남겠죠. 그 잔상이 남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의 머릿속에 이게 서술적 기억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할 때 보통 잠자리에 누워서 엄마랑 형아랑 재미있는 이 팟빵을 들으면서 그 그림책의 일부분을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흉내내고 외우려고 하고 막 자기 녹음도 해보고 이런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기는 이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동화, 재미있는 동화 이러면서 이제 책을 읽어요. 그리고 책을 다 끝나면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뭐, 다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다던가, 거기 그 팟빵에서 나왔던 어떤 형식을 본인이 기억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애들이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애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도 이 팟빵이 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랑 오디오북을 들을 때도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듣고 엄마랑 같이 따라해보고 같이 녹음도 해보고 그 해당되는 책이 있으면 그림도 살펴보면서 이 청각과 언어와 시각과 이 모든 내 몸짓과 이런 것들을 다 살려서 아이의 그 절차적 기억 시스템과 이 서술적 기억 시스템을 다 같이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활동, 그리고 플러스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까지 같이 여러분이 하신다면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학을 할 때도, 그리고 뭐 어떤 과학을 할 때도, 이게 되게 딱딱한 학문들이잖아요. 그런 걸 할 때도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추천드리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수학머리, 제가 말씀드린 어떤 활동과 관련된 어떤 이론들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아이들과 하는 그 잔잔바리 같은 잔잔바리 같은 여러분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의 경험이 아이들 뇌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